5년 만에 미국 주식시장이 대폭락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하락폭이 나온 것은 2020년 코로나 폭락장 이후 처음인데요. 미국만 하락한 게 아니라 전 세계 증시가 초토화되고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 날만 해도 유럽 증시가 하루에 5%가 빠지고 대만 증시와 일본 증시도 하루에 5%와 4%가 폭락하는 등 일반적으로는 보기 드문 엄청난 폭락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서학개미들이 많은 나스닥 100 지수는 지난 한 달 반 동안 5,000포인트 가까운 대폭락을 일으키고 있죠. 지수가 이 정도로 하락했으니 개별 회사의 주식들은 많이 하락한 종목이 벌써 반토막도 나고 있죠. 시장이 이 정도까지 폭락했으니 기존의 주식 보유자들과 신규 투자자들은 과연 저점이 어디쯤에서 형성될까를 보고 있죠. 제가 지난주에 처음으로 1차 매수 관점으로 요즘 시기에는 변동성이 높은 개별 종목이나 레버리지 투자보다는 QQQ 같은 인덱스 펀드로 투자를 처음 시작해보는 것이 좋다고 영상을 올렸는데요. 그 이후에 엄청난 폭락세가 나왔죠. 저도 지난주에 QQQ 투자를 시작했다고 했지만 분명히 말했던 것은 추가 하락 여지가 남아있어 각오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바로 지수가 볼린저 밴드 241 하단 밴드까지 내려갈 가능성도 있었고 위치상 매우 가까웠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했는데요. 하지만 각오한 대로 정말 지금 현재 위치까지 내려오게 되니 저도 당황스러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정도의 하락을 맞은 것은 저도 작년 말에 투자했던 채권 투자 때와는 또 다른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제가 미국 10년물 금리가 4.6%를 돌파하자 기술적인 관점으로는 지금이 채권 투자하기 좋은 시기라고 영상을 올렸죠. 하지만 금리가 추가적으로 더 상승하여 4.8%를 일시적으로 넘기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4.8%까지 추가적으로 더 오른 위치가 10년물 금리의 볼린저 밴드 241 상단 밴드를 딱 터치하는 위치였죠. 그래서 4.6%에서 투자를 시작했을 때도 제 예상은 올라도 4.8%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각오했었고 다행히 당시에는 제 예상 범위 내까지만 금리가 상승을 마무리하고 그 이후로 쭉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채권 투자는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상황이죠. 현재 주식시장 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시장도 이제 저의 예상 범위만큼까지는 떨어졌지만 과연 여기서 폭락을 멈추고 반등을 줄지 100% 장담은 못하죠. 그만큼 당시 채권 투자했을 때와 지금 주식시장의 분위기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지금이 훨씬 공포스럽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기서 추가 하락이 또 나온다면 이번엔 어디까지 자리를 봐야 할까요? 지금 이 자리를 하방으로 이탈 시에는 또다시 최대 960일 이평선 자리까지 봐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960일 이평선의 존재 때문에 당시 채권 투자 때와는 다른 공포를 느낀다고 하는 부분인데요. 당시 금리가 4.8%를 찍으면서 볼린저 밴드 상단을 터치했지만 그 위로는 기술적으로 볼 수 있는 추가 상승 범위가 안 보였고 지금은 이렇게 나스닥 지수가 볼린저 밴드의 하단을 터치했지만 더 밑에서 960일 이평선이 떡하고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저는 조금 더 강하게 시장 상승에 베팅하기로 하면서 포트폴리오를 크게 조정했는데요. 비록 밑에서 960일 이평선이 버티고 있지만 일단 저는 현재 지수가 표준 편차 241 범위의 볼벤 하단을 터치한 것을 더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반등 한 번 없이 그대로 960일 자리까지 내리꽂기는 대단히 힘들다고 보는데요. 지금은 왜 제가 상승에 좀 강하게 베팅해야 된다고 말하는지 천천히 설명하겠습니다. 흔히 미국의 월가를 보고 이들은 시장이 어떤 구조로 가더라도 항상 돈을 버는 세력들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처럼 오로지 시장 상승에만 베팅하는 네이키드 포지션이 아니라 항상 공매도나 ETF 또 선물과 옵션으로 다양한 해지 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월가는 투자 도구가 다양하고 정보 접근이 빠르며 개인들보다 자금이 크기 때문에 항상 선물과 옵션을 활발하게 활용합니다. 특히 이런 하락장에서는 아예 더 공격적으로 하방 베팅 전략을 수립하며 직접적으로 수익을 노리기도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빅스 지수를 공포지수로 잘못 알고 있는데 정확한 의미는 빅스가 위로 튄다는 것은 옵션에서 풋옵션의 비율이 콜옵션보다 늘어나면서 내재 변동성이 증가하게 되고 이렇게 늘어난 변동성을 지수화해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빅스 지수인 것입니다. 그러니 최근처럼 빅스 지수가 급등하게 되면 시장 상승에 베팅하는 콜옵션보다 시장 하락에 베팅하는 풋옵션의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죠.
문제는 최근 들어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은 풋옵션의 베팅이 일어난 건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나스닥100 선물의 CFTC 순투기적 포지션을 보면 왜 최근 옵션으로 급격하게 하방 베팅이 늘어난 건지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시장에서는 트럼프가 관세를 발표할 때 좀 더 완화적인 수치를 예상했기 때문에 선물로 거의 해지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급격한 충격으로 시장 하락이 불가피하니 선물보다 레버리지가 더 많은 옵션으로 급하게 보험성 해지 전략을 수립하다 보니 이렇게 풋옵션이 늘어난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도 보여준 화면인데요. 당시에 1차 매수 관점으로 QQQ를 사긴 했지만 아직 풋옵션의 비율이 낮고 그로 인해 빅스 지수가 그렇게 크게 높은 상황이 아니니 시장의 추가 하락을 분명히 각오는 해야 한다고 한 부분이죠. 단순하게 볼벤 상단이니 하단이니만 하진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 현재의 5일 평균 풋콜 비율과 빅스 지수를 보면 특히 빅스는 작년 8월 폭락장을 뛰어넘었습니다. 풋옵션을 지른 메이저 세력들은 엄청난 수익을 거두고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보면 알겠지만 풋콜 비율과 빅스 지수는 위로 급격하게 튀면 그걸 장기간 유지하는 게 아니라 바로 아래로 하락하면서 시장의 반등이 나오는 메커니즘이 있는데요. 이걸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 챗GPT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풋콜 비율이 올라가면서 빅스 지수가 크게 위로 튈 때가 대체로 시장의 저점이 형성되는 이유는 이와 같습니다. 옵션이란 것은 레버리지가 크고 만기가 짧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큰 수익이 나면 이를 빠르게 수익 실현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다시 풋콜 비율이 급격하게 낮아지고 그로 인해 빅스 지수도 급하게 내려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포에 질리기만 했던 시장이 점차 안정화되면서 저점을 형성해 간다는 메커니즘입니다. 투자자들이 하락에 대비해서 풋옵션을 많이 매수하게 되면 풋콜 비율이 상승합니다. 이건 곧 시장 전반의 공포 심리 증가를 나타내죠. 풋옵션 수요 증가는 내재 변동성의 증가를 가져오고 빅스 지수가 급등합니다. 하지만 옵션은 만기라는 시간 제약이 있어서 세력들이 풋으로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 가치가 빠지기 전에 빠르게 이익을 실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옵션은 오래 들고 갈 수 없다는 핵심 때문에 수익이 나면 강한 매도 압력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렇게 풋옵션에서 수익이 실현되면 옵션의 내재 변동성도 하락하게 되고 이를 지수화해서 보여주는 빅스 지수도 하락하게 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시장이 급락 후에 다시 반등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줍니다. 사실 제가 이런 메커니즘을 몰라서 챗GPT에게 질문을 했던 것은 아닌데요. 투자를 오래 하다 보니 당연히 알고 있었고 시청자들에게 좀 더 텍스트적으로 정리해서 보여주기 위해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신 초보 투자자분들도 어느 정도는 빅스 지수가 지금처럼 크게 위로 튀었을 때가 투자를 시작하기 좋은 시기라는 것을 이해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초보 투자자분들은 변동성이 높은 개별 종목이나 레버리지 투자보다는 인덱스 펀드인 QQQ의 비중을 늘려가는 것이 좋다고 보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면 양수겸장이지만 아까 보여준 대로 지수가 최대 960일 이평선의 자리까지 하락할 가능성도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시장 상승에 강하게 베팅하기 위해 포트폴리오를 크게 조정했다고 했는데 저는 이렇습니다. 우선 그나마 지난주에 의외로 하락폭이 크지 않았던 테슬라를 차라리 마이너스 3%에서 손절치고 그걸로 QQQ를 물타기해서 QQQ에 대한 손실을 마이너스 9% 수준으로 줄였습니다. 이는 변동성이 큰 개별 종목을 팔고 인덱스 펀드인 QQQ로 좀 더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으며 아까 상승에 크게 베팅하기로 했다는 부분이 이더리움을 마이너스 10% 수준에서 손절치고 시장이 반등을 줄 경우에 더 크게 가치가 올라가는 빅스지수 인버스 ETF로 갈아탄 것입니다. 빅스지수에 대한 투자는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지만 일반 분들이 이런 투자를 함부로 따라하진 마시기 바랍니다. 빅스지수는 개별 종목 이상으로 변동성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풋옵션이 더 증가해서 풋콜 비율이 또 올라가고 빅스지수가 60까지 올라가면 추가적으로 더 큰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모로 요즘은 투자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시기입니다. 지금은 5년 만에 찾아온 최대 폭락장입니다. 그동안 하락장을 돌이켜보면 다들 그때그때마다 도저히 매수를 할 수 없게 만드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죠. 우리가 결과적으로만 말하며 역시 그때 매수를 했어야 한다고 쉽게 말은 하고 있지만 막상 지금처럼 이런 장이 정말로 찾아오게 되면 사실 손이 잘 나가지 않게 되는 게 현실입니다.
막상 현실에서 이런 공포를 극복하고 매수를 시작한다는 행동이 기본적인 심리를 거스르는 행위이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평론가들은 과거의 차트를 보고 시장은 장기 우상향한다고 말만 번지르르하게 할 뿐인 거죠.